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주신 세 가지 소식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될 것 같은데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approves 0.75 point hike to take rates to highest since 2008 and hints at change in policy ahead. 네,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로 했는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미국 증시는 처음에는 올랐지만 이후에는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폭 축소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와 동시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하는 반전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자이언트 스텝이었기 때문에 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 자체는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 호재적인 발언부터 살펴보자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시사를 한 것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그리고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그 시점은 12월 회의 또는 그 다음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르면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파적인 발언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언제 인상 속도를 늦출지에 관한 질문은 금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또 긴축적인 정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에 비해서는 아직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아직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고요. 또 노동시장의 탄탄함이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9월에 제시를 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압박감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더 나아가 최종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9월 점도표에서 제시됐던 최종 금리는 4.6%로 제시가 됐는데 이제는 4.6%를 넘어서 5%까지도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긴축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의 실수 또는 강경 긴축을 너무 빨리 처리할 때 나타나는 실수를 더 무게를 두고 봤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앞으로 연준이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에 대한 행보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이런 태도들 잠시 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곡물 가격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높은데 러시아 측에서 그래도 곡물 협정에 복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CNN 보도 내용인데요. Russia changes course, rejoins key Ukraine grain export deal.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러시아가 다시 복귀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자세한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했던 러시아가 이 나흘 만에 협정에 복귀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 협정을 지키겠다고 나선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 해상 항로의 비무장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보장을 받았다며 현재로서 보장이 충분하다고 판정을 하고 이 협정 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 이행을 총괄하는 JCC에 보낸 서면 보증을 통해 인도주의적 항로가 흑해 곡물협정과 JCC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후 TV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장을 어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협정을 탈퇴할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보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겠지만 여차할 경우에는 저번처럼 다시 한번 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중립성, 곡물 가공 산업, 그리고 최빈국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 터키로 향하는 곡물 운송을 막지는 않겠다고 나선 거였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터키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곡물과 관련된 긴장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때문은 아니었고요. 이 터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좀 협정에 참석을 하는 것 같고 철저하게 러시아의 이익에 기반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곡물 이쪽으로도 좀 함께 외신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개별 소식 살펴볼게요.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퀄컴 실적이 나왔는데 좀 안 좋았나 봐요.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이번에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면서 좀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Qualcomm shares fall with first quarter guidance, hiring freeze announced. 네, 퀄컴 쪽에서 실적을 보고 그 이후에 가이던스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3.1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11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113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시장의 예상치를 빗나가지도 않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감을 초래했던 부분은 가이던스에 있었는데요. 퀄컴은 다음 회계 연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2.25달러에서 2.45달러가 될 것으로 봤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92억에서 100억 달러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3.42달러 그리고 매출액 120억 2천만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이번에 퀄컴은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또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서 재고가 증가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좀 조정을 해야겠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퀄컴은 올해 5G 스마트폰 판매를 7억대에서 6억 5천만 대로 축소를 했고요. 또 3분기 매출액도 113억 9천만 달러로 조금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퀄컴의 주가에는 부담감으로 작용됐습니다. 네, 퀄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한 이런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견제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뭐 새로운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향한 이 반도체 규제에 동맹국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수출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을 해서 반도체뿐 아니라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도 대상에 포함을 해서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더욱더 고립시키기 위해서 칩4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응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함께 동맹을 참여할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규제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동맹국에도 회로 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부과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와 생산 그리고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 및 거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 자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번에 칩4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칩4 동맹과 관련된 흐름을 직접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